입술을 묻다. 피기맘.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2028 고교 학점제라는 커다란 타이틀을 또 이혜영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이제 8월 말, 처음에는 8월 17일 설이 있다가 또 8월 말로 밀렸는데, 요 8월에 밀렸던 거는 킬러 문항 사태였고, 그다음에 요번에 밀린 거는 서희초등학교 교사들 사태로 인해 사실은 계속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 중2들은 정말 본인들은 모르겠지. 아, 그렇죠. 주변의 선생님. 중2는 뭐 인생이 아름다우니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그렇죠. 속이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발표되면 전체를 틀거리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생각이 됐는데, 이러다가 뭐 하나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하나씩, 사실은 이제 이미 확정돼 있는 고교 학점제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게 있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고2 과정이, 우리 지금 중3들까지는 고2 과정이 그러니까 과목으로 치면 국어에서는 문학, 독서가 핵심이고, 수학에서는 수원, 수투가 핵심이고, 영어도 영어원, 영어2고, 사회도 일반 선택으로 되게 많은 7개, 8개 중에 이제 2개를 두세 개 선택해야 되는 거고, 과학으로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화생지원 중에 2개나 3개를 선택해야 돼. 근데 그동안은 요게 뭘로 나왔어요? 2학년 내신은 등급으로 나왔거든. 근데 이제 이미 확정된 건 우리 중2부터는 지금 얘기한 아주 중요한 핵심 과목들이 고2에 배치가 돼 있는데, 걔네들은 뭐가 없어진다는 거야? 등급이 없어진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급에서 성취도로 성적표가 바뀌는 고2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새 학교의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본인들이 관심 있는 학교에 학교 알림이 들어가 보시면 등급은 안 나오지만 뭐가 나오냐 하면 A, B, C 성취도 비율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봤어요. 위에 있는 H가 어딘지는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쭉 해가면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며, 자, H고등학교에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국어에서 핵심 과목이죠. 문학이 보통 4단위, 5단위, 심지어 많은 데는 5단위까지 해요.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전교생이 한 360명, 70명쯤 되거든요. 꽤 큰 학교인데 전교생이 평균이 93.7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아마 고등학교에서 뺑뺑이로 뽑지는 않는 것 같고, 뭔가 시험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국문학 박사학위 정도 있어야지 뽑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어느 학교든 일진도 있고 날라리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일시적 방황을 할 때도 있는데 전교생 평균이 93.7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시험이 우리 쉽거나, 가능한 수를 몽땅, 일단 시험이 쉽다. 또 학생들이 너무 뛰어나거나 다른 경우의 수가 있나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흘렸다. 아, 어머, 교탁 하면서. 밑에 시험지가 없어졌네? 뭐 이렇게 정보를 줬다. 프린트에서만 냈다. 얘들아, 아니면 시험 일주일 전 수업 시간에 여기서 황진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를, 잘 생각해봐, 뭐 이런 것들. 언지를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내거나, 쉽게 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진짜 쉽게 내거나, 아니면 교재에서 그대로 냈거나, 아니면 작년 기출을 베껴냈거나, 아니면 2번째, 정보를 미리 줬거나, 아니면 애들이 다 국문학 박사거나. 근데 국문학 박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 있죠. 그럼 실수하면 보통 5점짜리 하나 실수하면 95고 2개 실수하면 90인데 그럼 기본이 올 100에서 출발했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A가 이제 2번째로 놀라운 게, 또 여기도 증거가 있어요. 저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추정을 해보는 듯이. A는 90점 이상이잖아요. A가 87%래.
그러니까 평균도 93.7인데 A도 90점 넘은 친구가 87%고 그다음에 80점 넘은 친구가 12%예요. 그럼 다잖아요. 그 다죠. 99%잖아요. 그래서 1%만 80을 못 넘긴 거죠. 그 1%가 뭐 일진 날라리는 날라리 친구들일 수는 있는데 그 저기에 모르는 이제 우리 PD님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비법이 하나가 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배점이란 걸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자 엄청 어려운 킬러 문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엄청 쉬운 바보도 풀어야 되는 기본 문제가 있어. 그럼 배점을 어디다가 높게 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에다가 그죠. 그럼 보통 크게 줘야죠. 어려운 문제가 뭐 6점, 7점, 8점 이렇게 나오고 엄청 쉬운 문제가 뭐 2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게 정상적 배점이야. 그럼 역배점은 뭐야? 이걸 뒤집는 거죠.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틀려도 숨겨지겠네요. 틀려도 점수가 안 내려가요. 그렇게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 저 학교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0.2점을 배점하는 경우도 있어요. 0.2점, 0.3점.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틀렸어. 0.2점 깎여. 99.8이야. 와. 아,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걸 왜 할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 성적 잘 성취도 하더라고요. A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전형적인 그 퍼주- 성취도 퍼주기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 학교는 그러니까 학교가 일반 반도 있고 국제 반도 있어요. 외국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GPA가 핵심이니까 전교생을 5대1을 주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건 괜찮아. 외국 나가서 그 지랄을 하든 말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만약에 그동안은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 학교의 문학은 외국 나가는 애들은 A만 가지고 나가잖아. 외국 애가 미국 하버드 대학 가는데 1등급인지 걔네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 나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국내 대학 가는 애들은 등급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4점 받은 애가 5등급인 거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1등급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의 입시에서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등급이 사라지면 저 학교는 87%의 학생이 A인 거야. 그러면 이제 저 학교가 저렇다는 걸 알아요. 그렇겠죠. 그 우리 밑에 순진한 또 H고가 H. 있어. 같은 H인데 조금 더 순진한 H고는 저 까만색 H고는 평균이 77.4야. 이해가 좀 되기도 하는데요. 저게 정상적이죠. 보통 정상의 범주 약간 쉽긴 하지만 그리고 A가 32%야. 리즈너블하네요. 그럼 B가 30%야. 합해서 62%예요. 그럼 저 A 학교, H 학교 아래 까만색 H 학교와 위에 저 붉은 바탕에 흰 글씨 H 학교는 학교 레벨이 비슷해요. 그래요? 비슷한 학교입니다. 저 까만색이 강남에 있는 H 모 학교고 H는 서울에 없는 H 모 학교예요. 어허. 그 두 학교가 사실은 대학 입시 결과로 보면 수준이 비슷한데 이제 학부모들이 아는 거지. 저 H는 퍼줘가 역배점도 하고 퍼줘서 A를 87%를 만들어 준다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뭐 꼰대도 아니고 그렇게 시험을 꼬장꼬장 내시고 역배점도 안 해주셔서 우리 애들은 A가 30%밖에 안 나와. 우리 학교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그렇지 않고요. 막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꺼져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게 요구가 빗발치면 하겠지 뭐. 그러면 이제 저 H 학교도 평균이 90 이상 올라가고 다 같이. A가 뭐 80% 넘어가. 그럼 이제 이거를 또 H가 한 걸 밑에 있는 S 모 여고예요. S 모 여고. 유명한 강남에 있는 S 모 여고인데 저 학교도 저걸 봐. 여기 평균이 81이었어. 그런데도 33이잖아. 그러니까 역배점 없었고요. 나름 킬러 문항 같은 거가 있었어. 등급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30%가 나왔는데 쌍 H들이 지랄들을 하네. 엄마들이 난리가 나겠지. 또 교장 선생님 머리 다 빠질지 몰라. 그러니까 야 눈물을 먹어. 우리도 그렇게 해. 그러면 이제 전국에 일단 이렇게 좀 이름 있는 학교들이 했다 쳐봐.
아무것도 모르던 학교들도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우리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내신 부풀리기, 좀 쉬운 말로.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인들 용어로는 내신 뻥튀기.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일반 선택 과목에서 ABC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정부 지침도 2028 대입 개혁안에 사실은 포함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전국의 2,000개 고등학교 몽땅 평균 95에 막 A가 90% 나왔어. 어떻게 뽑아 이걸?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그럼 이제 이걸 나름 거기에 규제를 두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A나 이런 비율을 좀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마련한 게 교육부가 A의 비율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저 빨간색 H 학교는 우리는 87%입니다. H 학교에 A 87%. 그러면 이제 그 입학사정관들이 뭐 개나 소나 A를 받았네. 이 학교 A는 뭐 좀 없어 보이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그죠? H 학교는 우리 A는 32%. 그럼 저기서 A에 든 애들은 그 상대적으로 87%에 있었던 A보다는 가치가 좀 있겠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 하나는 지금 돼 있어요. 근데 더 보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20%를 넘으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IB처럼 절대적 상대평가. 그게 지금 사실 내신에서 일부 시행이 되긴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내신에서 ABC를 할 때 고정 분할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0점이 넘으면 무조건 A를 주는 게 고정 분할 방식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 분할 방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문항의 정답률과 아이들의 성적이 고려돼서 그 A가 정해지는 거죠. 그게 A 점수가 약간 유동적이긴 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대충 한 20% 내외 정도, 20%대에서 그게 결정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아직은 아마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예 그러면 이제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 관련해서 ABC는 ABCDE는 모든 학교가 학교 분할 방식으로 해라라고 규정을 달든가, 아니면 고정 분할 방식으로 할 경우 학교 시험의 난이도를 A가 30%는 넘지 않게 해라 라든가 뭐 이런 기준이 달리지 않으면 완전히 저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수음이한가로 절대평가 내신을 했을 때 이미 겪었던 거야. 그러니까 20년 전에 겪었던 걸 또 겪게 하진 않겠죠, 설마? 이것만 봐도 제가 우려되는 건 어쨌든 지금 뭐 대입 개편안이 좀 이제 곧 조만간 나오겠죠. 발표된 걸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2학년 내신에서 등급이 사라지고 A, B, C, D, E로 바뀌었을 때 과연 이거를 학교의 양심과 자율에 맡길 것이냐. 그거는 마치 술꾼에게 운전을 하든 말든 네 자유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건 안 될 일이다. 뭔가 규칙과 룰이 있어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조금 우리 미리 이미 확정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고려될 만하고요. 어쨌거나 뭐 확정은 안 됐으나 뭐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들로 보면은 극단적인 내용들이 막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윤 대통령 공약대로 정시를 50%로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건 고교학점제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된다. 학종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학종을 늘리려면 수능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우리 윤 대통령이 일단 깃발 하나를 꼽은 게 뭐냐면 킬러 운행 없애. 그래서 공정시험을 자기는 구축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네. 이게 평소에 하시던 걸 보면 자기는 교육의 엄청난 위대한 세종대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군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약도 50% 정시였으니 수능이 이제 내가
지시를 해가지고 해방 이후 최고로 훌륭한 시험이 됐는데 그것도 공정하지 않니? 숫자로 나오고 근데 그걸 왜 줄여? 그냥 공약대로 늘려 이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극단적인 정시 확대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여지도 있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학종을 늘려.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 학부모들, 애들 대부분 학종을 늘려라요. 이게 국민 투표를 하면. 이제 학종을 늘리려고 하면 이게 당장 걸리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 거기다 또 이제 대학들이 블라인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금 HH를 알고 하지만 만약에 이걸 다 가렸어. 그럼 저 H가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없잖아. 근데 저 학교는 센 학교야. 이름만 내면 다 하는 학교예요. 근데 나는 이름도 없는 학교인데 이제는 선택 과목을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고 학생들도. 그리고 저기 자사고잖아요. 자사고에서 했던 이상한 과목이 이제 다 풀린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야 우리도 저거 따라 해보자. 야 우리도 저기 고급 수학 이런 거 해봐. 그리고 프린트 2장 주고 거기서 시험을 다 내. 그럼 평균 93.7 나오고 고급 수학이 A가 87% 될 수 있죠. 그럼 그 학교를 어떻게 구분할 건데? 블라인드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센 자사고냐 아니냐는 얘네들이 뭘 배웠냐로 구분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고도 고급 수학 해도 되고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급 수학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요? 범위가 코딱지만큼이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ABC만 하는 경우 우리가 수원을 고2들이 공부할 때 왜 힘드냐 하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수능에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수능이 안 나온다고 되면 선생님이 야 우리 학교 수준에 이거 다 하긴 너무 힘들다. 50분씩 4개 해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는 자 수열은 나중에 배우자. 제목만 알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삼각함수만 완벽하게 좀 공부할까? 그 삼각함수 더 많이 해도 상관없잖아. 수능에 그게 안 나온다고 치면.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그 삼각함수 관련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그 수능에 안 나오는 고1들 통합과학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능에 안 나오니까 어떤 선생님은 물리 파트만 되게 재밌게 가르치고 역학에 대해서 막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하고 애들도 막 실험도 해보고 이러면서 수행평가도 풍부히 하고 통합수학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상관없거든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그쵸. 근데 이게 화원은 그게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수능에 나오니까. 선생님은 이게 애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래도 그걸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거나 애초에 과학적 지식이 좀 없었던 친구들은 기초 지식이 부족한 친구들은 자는 거죠. 거기다 또 요즘 자는 거 깨우면 고발당한다며. 그러니까 못 깨우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얘가 화학 선생님이 꿈속에 왔다 가셨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선택 과목이 되는 경우 실제로는 학교의 수준과 그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또 다 따라서 똑같이 카피할 확률이 높고 이제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시골에 있는 학교가 심화 수학을 할 때 선생님이 없거나 그런 과목이 없다를 제한을 풀어준 거기 때문에 옆 학교 가서 듣거나 온라인으로 수강을 해도 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는 엄청 센 자사고예요. 이런 걸 노출시키기가 힘들어. 대학 고민도 진짜 클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모든 학교들이 이거를 연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학교 단위의 시험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준선은 제시가 좀 필요하고 이 모든 거를 하려고 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교육부가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게 아이비인 거예요. 아이비는 우리가 기준을 제시 안 해도 만약에 교육부가 기준을 제시했어. 서울의 중위권 수준의 고등학교 내신 정도 난이도를 해야 돼. 이렇게 만약에 발표를 하면 막 휘문고, 강남에 있는 휘문고, 뭐 외대고고 이런 데는 상산고 이런 데는 우리는 그거 하면 다 100점 나와서 어떡하냐 이 난리가 날 거고 막 또 지방 우리는 그거 보면 다 빵점이에요. 이거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막 꼴찌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권위를 아이비가 이렇게 해요. 그걸 들이밀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아이비를 고민한 데가 좀 늘어나고 있었던 건데 하여간 이 문제는 당장 우리 중2들 먼 일이 아니에요.
그 우리 요즘으로 보면 다 예비 고1, 예비 고2 이렇게 그쵸. 가니까 지금 중2는 예비 중3인 거고 고등학교를 어디 가냐의 문제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입시랑도. 첫 번째 엄청난 관문 중에 하나인데 빨리 발표되고 투명하게 정리돼서 우리 아이들이 좀 룰을 알고 게임에 임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올해 고3들도 사실은 서울대가 느닷없이 툴을 필수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자기들 입학할 때와 달라진 거야. 그걸 알고 갔으면 애초에 툴을 했겠지. 근데 안 가르쳐 주고 있다가 느닷없이 나중에 바꾼 거 아니에요. 고3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게임 중간에 막 축구하고 있는데 전반전 끝나고 갑자기 룰을 바꾸는 거지. 우리 11명인데 15명씩 하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어쨌든 발표하기 전까지는 하나하나 좀 탐색해가면서 우리 중2들의 혼란함, 중2 학부모님들의 혼란함을 좀 해소해가는 시간을 당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